자, 한국 항공우주 전략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모니터 옆에다 또 켜고 있으니까요. 일단 변동 기준만 보고 이렇게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항공우주 지금 우리 포트 기준에서 특히 이제 뭐 주력주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 태조 이방원, 태양광, 방산, 2차 전지 7월 이후에 수익만 설정을 잡아놓은 거예요. 한국항공우주는 1월부터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5월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오픈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정점이 이제 6만 3,9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모든 수익 범위가 뭐 상당폭으로 돌파가 되고 다시 눌리고 또 돌파가 되고 눌리고 뭐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매각 이슈 관련해서 매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뭐 공중파에서까지 이 28일 날 SBS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29일 날 개장 초부터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고점을 계속 넘기면서 이제 거래량을 좀 실어주길 바랬는데 가장 훌륭한 거래량은 1,000만 주 정도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아쉽게도 마감 때까지 한 400만 주 정도 만약에 고점을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500만 주 이상 그 정도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이제 좀 더 터져주기를 그리고 장중에 지금 시장 지수가 이제 시초가를 이탈하면서의 전체 종목군들의 눌림인데 얘도 이제 주식 수가 9,750만 주라서 좀 거의 뭐 5조에 가까워요.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시장 지수에도 좀 연동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월 달에 36,000원대 그리고 5월 2일 날뭐 44,900원, 46,300원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63,900원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20일 경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매매 사인이 그러니까 방산 쪽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병행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방산 쪽에서는 가장 무게감을 두면서 가져왔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리겠지만 누적 수급 범위가 뭐 상당합니다. 어쨌든 그 20일 49,800원 그리고 28일 기준에 47,300원 그리고 29일 기준에 48,700원 그리고 49,900원까지도 계속 편입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49,700원까지 일단 좀 눌려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일부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뭐 최상이에요. 최근 19일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63,900원 찍고 순식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미끄러졌죠. 맨 처음에 이제 현대로템이 8월 24일 날 20% 폭등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그 26일경에 고점 찍고 이제 조정이 가장 먼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 변동성 사이에서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제한적 변동성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뭐 신고가 또 63,900원까지 찍어주고 그리고 찍고 나서 바로 급격히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폭이 너무 깊었죠. 15% 정도 매집됐던 물량에서 거의 뭐 10% 5% 정도 매도가 나오고 한 10% 정도 물량이 좀 남아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그렇게 이제 조정이 깊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한국항공우주의 최근 기준에 이 거래량 거래대금 주봉 월봉으로 어제 기준에서도 거래량 거래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지 않았나요? 10% 이상 여기서 미끄러져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최근에 만들어 놓은 그 차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 PPT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빨리 확인해서 한국항공우주 가장 최근에 만든 주봉 월봉에서의 누적 수급 범위에 대한 해석 부분 더 이상 이거 미끄러질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라고 해석을 해드렸던 그리고 그 동영상도 빠르게 찾으세요. 응? 빠르게 찾아서 그 동영상 포트폴리오에 아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찾아서 잘라서 주시고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한국항공우주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께 그 전략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그렇게 해서 이제
10% 이상 이렇게 미끄러질 주가 흐름 자체가 일단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요? 하여간에 그거 좀 찾아봐 주시고 15%에서 5% 밀려이 나갔고 주봉 기준에서 또 월봉 기준에서 거래대금 어제 방송 화면에도 있잖아요. 어제 방송 화면도 한번 봐볼까요? 어제 그 방송 화면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거의 매일 뭐 한국항공우주는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개장 전. 지금 시장이 미끄러지면서 압축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주력주는 당연히 뭐 하이닉스, LG와 현대차로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리고 수익 종목에서는 2차 전지는 변동성이 너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일단 많이 압축을 해놓고 그리고 우선순위에서는 방산 그리고 하나 케미칼에 하나 솔루션이죠. 하나 솔루션의 기준을 설정을 좀 잡아드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잠시만요. 전략 부분을 맨 밑에 있나요? 잡아드린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를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연봉만 넣는 게 아니라 이 수급 범위에 대한 교육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빠르게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의 방송 영상 화면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잡아주세요. 그 포트폴리오 방송 중에 한국항공우주가 월요일 아니면은 뭐 그때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빨리 찾아서 빠르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오픈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20일, 21일, 23일, 27일, 28일 또 29일 아침까지도. 응? 오늘 아침 거는 왜 없어? 네? 오늘 아침 거는 오늘 아침 것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죠. 오늘 아침 화면은 어디 있어? 이 양반들이 뭐 작업을 지금 몇 시간씩 걸려서 하면서 왜 이렇게 누락이만 해? 세 명이 붙어서 하면서. 오늘 아침 것도 주시고 오늘 아침 것도 여러분들께 이제 설정이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뭐 중간중간에 수익 범위도 뭐 대단했었어요. 9월 초순까지 사실상 변동성 탄력이 어마어마했죠. 결론적으로 지금 그 현재 기준에서 저평가는 아닙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저평가는 아니고 PBR도 높고 사실은 PER도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 기준을 좀 놓고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설정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의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다 풀어버렸어요. 장거리 미사일 우리나라도 개발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장거리 미사일 부분에 대한 기술 그 부분이 이제 항공 우주 우주항공청 이렇게 만든다라는 부분이 이제 양 진영에서 대선 그 진행되던 과정 속에서 양 진영에서 모두 다 오픈을 해놨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항공우주청을 이제 창설해서 항공우주 분야에 지원을 하겠다. 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민간에 이전을 해주겠다. 그게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해줄 거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할 거냐. 양쪽 다 이제 신청을 했는데 어느 쪽일 거냐. 근데 결론은 지금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한국항공우주도 결국은 하나그룹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긴 합니다만 뭐 어찌됐든 이번 뭐 정부 정책에서는 하나그룹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인수 내용 가시적으로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 또 대우조선해양의 노조에서는 뭐 헐값 매각 아니냐 얘기까지 있는데 거기에 2조를 쏟아부어서 대우조선해양을 먹고 그 대우조선해양을 먹음과 동시에 한국항공우주까지 가져간다. 물론 이제 뭐 부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뭐 솔직한 표현으로 초대박이죠. 다만 이제 대주주는 배가
터지겠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당장의 결과물이 중요한 건데 뭐 어찌됐든 자금 조달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쪽이 과연 이제 어떻게 자금 조달을 잘 이끌어낼지 뭐 그 내용, 그거는 이제 그 뒷부분이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민간 범위까지 민영화한다는 부분의 이슈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의 기준은 첫 번째가 항공우주청을 만들어서 이제 기술 이전도 해주고 뭐 활성화시키겠다, 그 부분이 사실상 추진체죠. 이 추진체 부분이 그 우주까지 쌓아올리는 이 추진체의 기술력이 당연히 장거리 미사일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쪽의 수급이 지난해 12월부터 해서 12월 뭐 5일, 7일부터 해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한 6% 매집이 돼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한 15% 매집됐다가 5% 나가고 지금 10%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기준에 추가적으로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민영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지금 다시 또 추가적으로 불거진 뭐 HMM이 급등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건 굉장히 뭐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실적 개선은 돼요.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수주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고, 뭐 4조 원대 지금 수주가 형성이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작년 그 매출 대비해서도 한 160% 이상 수주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진국에서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 개발을 잘 안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차나 이제 항공기 그 수출이 이번에 많이 진행이 된 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무기 수입을 하는 과정 속에 재래식 무기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조선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유럽이 조선 기술력이 세계 1위였고 지금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크루즈 선박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크루즈 선박, 대형 크루즈 선박은 단 한 채도 만들지 못했어요. 수주를 2번 받았다가 삼성중공업이 2번 받았는데 결국은 두 번 다 뭐 만들지 못하고 결국 이제 계약을 해지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찌됐건 그 조선 쪽이 유럽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과정처럼 재래식 무기 관련해서는 지금 선진 시장에서 이제 재래식 무기에 손을 좀 떼는 상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혜택 부분이 우리나라 쪽에 집중되는 상태. 뭐 그런 기준에서 또 민영화, 또 매각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이슈가 불거져 있고, 거기에 일단 선행적으로 들어와 있는 지분들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한국 뭐 우주 산업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겠다. 거기 이면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기술 뭐 이런 것도 포함돼 있다. 이게 이제 5월, 6월의 기준이에요. 6월 15일 날 누리호 2차 발사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일단은 뭐 7월 20일 날 폴란드의 10조 수출 그 계약에 대한 진행,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어찌됐든 5월, 6월 이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고 편입하고 수익을 낸 그 이후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방송에 지속적으로 오픈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내용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이거는 노출돼 있던 내용이에요. 이건 노출돼 있던 내용. 그러니까 2조 원을 들여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대우조선해양을 하나그룹이 일단은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우선협상 대상자에 뭐 지정이 돼 있고, 뭐 신규적으로도 다른 쪽도 뭐 입찰을 하면 뭐 같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하나 그룹이 가져간다라고 이제 인식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대우조선해양에 2조 원을 증자를 해서 돈을 넣으면 희한한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지분을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증자를 통해서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이 한국수출입은행 순이 가지고 있는 CB,
12 물량이 2조 3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야, 돈 2조 들어왔으니까 돈 갚아. 돈 갚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갚아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조정을 이미 한 것 같아요. 어떤 조정이냐면 12 상환을 조금 유예해줘. 그러면 어차피 내 돈 벌어서 하나그룹이 돈을 벌어서 갚을게. 이 내용이에요. 하나그룹이 돈을 벌어서 대우조선해양의 12 이 부분은 내가 알아서 갚을게. 대신에 2조 원에 대해서 2조 원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12 돈 갚어 이렇게 해서 유예를 해주는 대신에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의 이 지분을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하나그룹이 2조 원을 들여서 증자를 해서 대우조선해양에 돈을 넣어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어. 인수를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2조가 생겼잖아요. 그럼 빚 갚아야 되는데 빚을 안 갚고 카이의 지분을 인수해버려.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어? 그러면 이제 한국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이 12에 대해서도 머리는 아프지만 한국항공우주 지분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지분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 갚으라고 돈을 받을까 아니면 이 지분을 정리할까? 이 지분 정리하는 게 수은에서는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2조를 가지고 그대로 얘를 그러니까 하나그룹은 막말로 2조 넣어가지고 대우조선해양도 먹고 한국항공우주도 먹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얘가 지금 5조 원에 달하고 있고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 후반인가 뭐 그렇죠. 완전 꽁으로 먹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해양 얘기만 나올 때에도 헐값 매각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왔었던 건데 어쨌든 그 내용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써놓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수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젤 3 국제은행 자본 규제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예를 들면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6만 4천 원 뭐 이 정도 평가 금액으로 잡아놨던 부분이 지금 계속 현물 출자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손실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대우조선에 들어온 증자금 2조를 가지고 수은이 대우조선에 갖고 있는 이 12 상환을 유보해 주면 하나그룹이 이건 차후에 돈 벌어서 차분차분 갚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지분을 대우조선에 넘기는 거죠. 대우조선은 이 지분을 2조 원에 사오는 거고. 뭐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도 뭐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주주가 생기느냐, 새로운 주인이 제대로 된 주인이 생기느냐, 뭐 솔직히 어떻게 따지면은 하나그룹이 뭐 누구나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그룹이긴 합니다만 규모가 이제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죠. 대우조선해양의 노조나 뭐 어느 쪽이든. 근데 뭐 시장에서는 어쨌든 요 내용을 긍정적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수가 밀려서 지수가 상승폭이 둔화돼서 한국항공우주가 상승폭이 둔화됐든 아니면 실질적인 뭐 매각 내용이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는 내용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변동성 확장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와서 밀려 내려가는 것이 됐든 어찌됐건 우리 입장에서는 매집에 대한 부분의 프리미엄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편입을 하고 유지를 하고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장에서 이제 뭐 9월 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또 흥분되는 상태였잖아요. 행복한 상황. 주력주도 좋았고 태양광, 방산, 2차 전지 다 좋았고 막 날라다녔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급격하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400포인트 2550에서 뭐 400포인트 밀린 거죠. 400포인트 이상 뭐 밀려 내려오는 과정 속에 더더욱 강조를 드린 게 여러분들이 6월 말 7월 초에 이렇게 해서 실적 및 정책주들을 가져갔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장이 솔직히 어렵지 않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화요일 날은 이제 한국경제TV 쪽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이제 서울경제TV 쪽 미팅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어차피 박승규 TV 쪽도 이제 10월 3일 4일부터는 방송들이 다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기준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방송에서든 온라인상에서든 VIP 방에서든 말씀드렸던 내용은 실적주에 대한 주력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 IT 쪽의 반도체라든가 특히 반도체 쪽 우리는 그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하회됐는데 하이닉스 뭐 괜찮은 건가요?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일단은 이 실적 전망치 하회된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밀려서 뭐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 설명을 드린 거고, 또 자동차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요인을 글로벌 시장 전체가 갖고 가고 있지만 그 인플레이션의 효과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물가 오른 거잖아요. 그 물가 올랐는데 자동차 가격은 더 올렸어요. 마진도 더 나오고 있어.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그게 이제 테슬라 이외에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현대차와 기아를 합산을 해서 세계 2위입니다. 테슬라 빼고 나면 1위인 거고 테슬라 포함해서 2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에 대한 이 내용까지 LG화학도 실적 나쁘지 않아요.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자동차 반도체 빼고 나면 가장 높은 실적을 내고 있어요. 기초 소재에서도 거기에 이제 블록딜. 그래서 주력의 기준. 그러니까 세계 경제 동향을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왜냐면은 시장 빠질 때 못 보셨어요? 시장 지수 3%씩 밀리니까 2,300개 종목이 깨지고 100종목 오르는데 그 100종목도 보니까 시가총액 5천억 이상짜리는 거의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 시장 깨지는데 어떻게 수익을 내요? 뭐 인버스, 파생?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그 비중을 이렇게 제대로 채워놓고 대처를 하면 결론적으로 뭐 지금 어제 그 화면이 이거예요. 60일 거래일 동안에 시장 어제 기준까지 7% 밀려 있을 때 이 주력주는 평균적으로 55에서 80% 포트 비중을 갖고 있었다 하면 1%뿐이 안 밀린 거예요. 상대적인 방어를 해준 거죠. 왜?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더 밀려서 10% 밀려 있지만 더 공포감이 들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장의 기준으로 한다면 시장 대비 조금 더 밀린 거고 LG화학 현대차는 뭐 밀린 것도 사실 없는 거고 LG화학은 수익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잠시만요. 한국항공우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차트 주봉월봉의 수급 분명히 설명한 게 제 기억이 맞다면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거 좀 찾아주시고 녹화하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에 정책적인 기준을 놓고 말씀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지금 그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잠시만요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개인 누적 수급 딱 꺼내놓고 주봉 월봉 딱 보여드리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주가가 많이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데 개인 누적 수급을 놓고 보시면 지수하고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요. 12월 이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위치의 주가의 흐름이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량이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물량을 뭐 추가적으로 출회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5%를 팔고 10% 누적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차트 설명이 있다고. 무방에서 설명을 했고 만약에 이걸 따로 잘라준 차트가 없으면 무방에서 보셔야지. 이 설명을 분명히 드린 게 있어요. 방송에도 차트를 가지고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 자락에 추가적인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손바뀜의 기준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한 그 물량의 평균 단가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48,000원이거든요. 48,000원 평균 단가에 뭐 5%가 저점 물량이 차익 실현이 나갔다면은 나머지 15%까지 들어왔을 때 손바뀜의 물량들. 그 요거 이제 나중에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세요? 응? 대답 좀 해주시고. 응. 찾아보세요. 있어 분명히. 한국항공우주를 종목으로 가지고 나간 날이 있는지 방송하면은 없더라도 시간이 안 돼서 못 봤더라도
방송 종목 중에 한국항공우주가 들어간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의 그 차트에 아마 있을 수 있다고. 그게 주말 방송이든 주말 내지는 뭐 월요일, 화요일 뭐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에 정책적인 부분, 조금 전에 이제 실적 기준으로 실적을 이기는 장은 없어요. 실적이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주의 주력주를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정책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랬죠. 나뉘어진다라는 게 정책의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정책과 미국의 정책의 기준에 흐름을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책의 기준에서 이렇게 미국 정책의 기준은 친환경의 기준에 우리가 뭐 최근에 뭐 태조 이방원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린 조선과 원자력은 거래대금이 안 돼서 안 들여다본다. 그리고 막연하게 조선과 원자력이 왜? 조선은 실적이 개선돼 있다? 여전히 적자예요. 원자력은요? 원자력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인 거죠. 원자력을 사용하게 해주면 한국전력의 전기 생산 비용 자체가 감소가 되고 생산 비용이 감소가 되니까 실적 개선폭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우리 입장에서는 같이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뭐 원자력 원전 그 기술에 대한 수출 가시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방산처럼 좀 뭔가 나와주든가. 아니, 결론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친환경에 결국은 이제 전기차의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된 거고 이 흐름이 2020년부터 폭등이 나오는 겁니다. 2020년부터 이미 그렇게 해서 테슬라의 폭등 그러면서 LG와 삼성 SK 이노베이션이 상상을 초월한 폭등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뭐 시가총액 극대용주의 기준에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 태양광 뭐 하나솔루션 마찬가지 2020년에 이어서 조정받고 있다가 올해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한 그 시점부터 움직이는데 뭐 조금 이따 하나솔루션 볼 수 있으면 또 녹화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하나솔루션도 뭐 장난이 아니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인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 정책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우주청 우주항공청, 뭐 항공우주청의 그 기준의 장거리 미사일 부분 추진체에 대한 그 내용이 있다. 그리고 민영화하는 부분 기술 이전 거기에 실질적인 한국항공우주의 매각. 근데 하나그룹이 완전히 입이 찢어지는 상태 지금. 어찌됐든 그리고 무기 수출 증가에 여기 하나 포함되는 게 뭐예요? 재래식 무기에 대한 혜택인 거죠. 조선 쪽에 우리가 그 엄청난 혜택을 본 것처럼 지금 뭐 방산 쪽의 기준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이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 속에 재래식 무기는 이제는 우리나라 쪽에서 결론적으로 태조 이방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태조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고 태종 이방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신조어인 새로 만들어낸 단어인데 아마도 애널리스트 중에 누가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서 이걸 분석을 아마 해놓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이 시장에서 포털에서 뒤져보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이 포털에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포털 그 뉴스에 나오는 거는 8월 5일자부터 나와요. 8월 5일.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태조 이방원 찾아봐야 그냥 역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의 태조 이방원을 아시나요? 이런 내용은 정확히 8월 5일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월, 5월 그때부터 다 본 거예요. 그리고 7월부터만 기준을 잡아도 7월 이후에 이 변동률, 이 수익률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방산의 기준에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은 이제 OCI 그리고 하나솔루션인데 우리는 하나솔루션 기준, 태양광의 기준이에요. 하나솔루션 기준에서만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수익 범위고 고점에서 이들도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저점 대비해서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60일 거래일 동안의 기준인데 여기에 이제 현대로템으로 설정을 잡아놨습니다만 그 이전에 뭐 화면 보시면은 한국항공우주로도 설정을 잡아놓기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문자가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현대로템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우리는 어찌됐건 방산의 기준이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게 방산의 세 종목 중에서 우리는 그 방산의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총액 규모나 매집의 규모를 놓고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 순위가 이제 변동성의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근데 2차 전지하고는 또 다른 게
시가총액의 무게감 플러스 수급이 굉장히 뒷받침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차피 태양광은 우리는 하나 솔루션만 보니까 또 태양광에서뿐만 아니라 실적이라든가 또 뭐 하나 그룹의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하나 솔루션의 이 기업 분할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하나 솔루션.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이제 방산 기준. 그 방산에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이제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일단은 잠시만요. 지금 하나 솔루션의 주가가 시장 변동폭이 다시 조금 더 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미끄러졌어요. 많이 미끄러져서 지금 47,150원 뭐 이렇게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7,100원 뭐 이렇게 해서 추가 편입 5%로 신규 편입자 기준에 신규 편입자 추가 5%, 15% 편입 이렇게 해서 문자를 전체적으로 문자를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솔루션은 일단은 그 나중에 다시 녹화를 해드리겠지만은 매수 청구권 행사 부분이 51,000원이에요. 그게 이제 700억 분이 안 되긴 하지만 뭐 그만큼의 하나그룹에서도 뭐 자신감 그리고 지금 시장 흐름에서의 기준 그리고 지금 한국항공우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인 거죠. 엄청난 거죠. 지금 하나그룹에 대한 수혜가 이건 어찌 보면 수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2조 원을 써서 대우조선해양과 물론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의 2조 9천억도 메꿔야 되긴 하지만 뭐 한국항공우주까지 뭐 그렇게 날로 먹는 흐름이 되는 거죠. 사실은 어찌됐건 그 지금 뭐 47,200원 공방입니다만 47,000원으로 47,100원으로 문제 발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1월달에도 이미 우리가 3만 원대 중반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5월 초순 46,000원대 또 54,800원 6월달에도 이제 6월 7월에 6만 원을 찍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미끄러져 내려오고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재차 이제 뭐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도 방안의 전략적인 기준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유지해서 가지고 온 전략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고점에서 이번에 고점에서 편입하신 분들 사실 좀 계시죠.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했어도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윗가격에서 편입이 되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주 그다음에 태양 하나솔루션 태양광의 기준 그리고 뭐 사실상 우리 SM의 기준 그리고 방산 쪽에 한국항공우주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매집 평균 단가가 뭐 만만치가 않아요. 뭐 손바뀜도 그렇고 지금 차트 아직도 못 찾았나요? 찾고 있는 중이야? 찾기는 찾고 있어요? 응?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차트 굉장히 중요한데 영상에서 좀 보시고 방송 있어요? 있으면 뭐 바로 안 줘도 돼. 있으면 뭐 좀 이따 천천히 받아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9월 28일 날의 기준에 47,500원. 그리고 그 영상도 좀 잘라야 돼요. 짧든 길든 그 영상도 잘라서 한국항공우주 가장 최근 버전으로 올려놓으시고 지금 녹화하는 것도 올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47,500원에 28일 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노란톡에 매매 사인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29일 뭐 개장 초에 일단은 뭐 시초가가 48,200원이었어요. 그리고 저가가 이제 뭐 고수준에서 맴돌았는데 SBS 방송 나오고 나서 이제 눌림목 방송 나오고 나서 갭상승이 나오니까 거래가 터지고 우리가 이제 300만 주를 잡아드렸잖아요. 오늘 아침 그 올려드린 것도 또 방송화면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좀 이따.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오늘 29일자 야간 방송에서 또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해놓은 게 요거였죠. 한국항공우주. 그렇게 해서 항공우주를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죠. 오늘까지도. 그렇게 해서 300만 주를 잡아드린 거는 300만 주만 터져도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는데 500만 주만 터지면 변동성이 뭐 말 그대로 10%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거고 그리고 1,000만 주가 터지면 1,000만 주 터질 수 있어요. 1,000만 주 터지면 대박이죠. 거래대금이 1,000만 주가 터지면 대략 한 6천억 정도만 될 수 있어요. 5천억 원대 충분히 넘어가고 변동성이 더 확장이 되죠. 굉장히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사실상 1,000만 주도 기대를 해봤는데 그렇게 이제 뭐
개장 초에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시장 지수가 2,200포인트를 아직 장중에 살짝 넘기고 좀 뭐 쭉 뻗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도 시가총액 5조에 달하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뭐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런 내용까지 아니다 보니까 거래가 아쉽게도 조금 지금 둔화돼 있어요. 250만 주. 그럼 마감 때까지 제가 볼 때 한 400만 주.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보도 자료가 나가겠죠. 그럼 그때 한 번씩 출렁출렁 할 때마다 움직임이 나올 텐데 고점을 넘겨주면 500만 주는 나올 것 같아요. 그 흐름이 내일도 이어지면은 그럼 한국항공우주의 추세 강화는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서 이제 49,900원까지 편입의 설정 범위를 따로부터 잡아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연봉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일주월봉으로는 방송에서 불교등 종목 내일장 공략주 뭐 오늘장 공략주 이렇게 올려드릴 때는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연봉으로. 이게 연봉입니다. 일주월봉으로 보시면 가파르다 고점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서 연봉으로 보시면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뭐 앞전에 이 캔들 크기 어마어마한 이 캔들의 크기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 이 꼬리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 캔들의 크기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으로 뻗어 올라갈 수 있다. 그 상승 잉태 확인형을 이렇게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나중에 이제 캔들 교육할 기회가 생기면 또 해드리겠는데 5에서 10거래 이상 하락 추세 지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3에서 5거래일, 5에서 10거래일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서 교육을 또 해드립니다. 뭐 그건 시간 되면 다시 또 교육을 해드릴게요. 지금 캔들 교육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기초적인 이 캔들 교육 하나만 잘 받으시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잡아낼 수 있어요. 응? 이 한국항공우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한국항공우주가 이게 이제 28일자예요. 28일자. 그래서 오늘 아침 29일 아침 방송 화면인데 꼬리가 이만큼이나 달려있죠. 응?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윗방향으로 다시 봅니다. 뭐 실적 개선폭은 있는데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뭐 연봉으로는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장악형의 기준에 빨간 색깔의 기준 여기도 이제 하락 반전에 빨간 색깔의 박스를 쳐드렸죠.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거래가 월등하게 수반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승할 때는 초록 색깔 선을 그려드린 중간중간에 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 그 장악형이 떴어도 거래대금이 형성되지 않으면 중립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방송 가끔 보시다 보면은 뭐 장악형이 떠서 이렇게 뭐 아무 데서나 캔들이 이렇게 코딱지만한데 뭐 끝내줍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 범에 거래가 터지고 또 실질적으로 전체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터져야 됩니다. 그 월등한 거래대금은 뭐예요? 월등한 거래대금이라는 건 뭐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지금의 기준에서는 하루에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지속되는 거. 또 시가총액이 크면 그 이상의 거래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의 캔들만 또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이런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이게 이제 300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캔들 혼마 문헤이사라는 사람이 그거를 80년대 중반에 스티븐 리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뿌린 거예요. 근데 그냥 300년 전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패턴만 있는 거지. 지금 편입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담이 아니라 윤정두가 만든 거 이거. 35년 경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캔들 패턴에서 보시면 한국항공우주 한번 봐보세요. 캔들 패턴에서 보시면 12월부터 해서 매집이 됐잖아요. 단 한 차례도 차익 실현에 대한 차익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긴 하죠. 뭐예요? 이게 하락 장악형이죠. 거래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거래량은. 근데 제가 설정을 해드릴 때 뭐라고 해드리냐면 하락 장악형인데 이게 7월 5일이에요. 7월 5일이니까 이거 월말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망치형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치형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돌리고 있죠 지금. 돌리는 과정에 빨간색까지도 돌렸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요 기준에 우리가 배운 캔들과 함께 삼선 전환도를 같이 교육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VVIP 방에 오시면은 요 내용들을 다 그대로 같이 잡아드릴 거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이렇게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아오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식 홈페이지 밑에도 있고 들어오시면 교육 자료가 이제 밑에 여기 자꾸 내려가. 이거 저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려가는 거 이거 좀 그 아카데미 부분을 어떻게 좀 위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한번 해줘 보세요. 아니면 어디다가 그 교육 자료 저 볼 수 있게끔 좀 해놓든가. 예? 그렇게 해서 이 교육 자료 밑에 있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이것도 하나 해주세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원래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기 링크가 다 걸려 있거든요. 모르겠으면 강의사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이거 원래 눌러서 550만 원 상당 VOD 제공 이거 보실 수 있게끔 다 해놨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지금 근무자가 이거를 링크를 안 주고 끝내버렸단 말이야. 결제하기 링크도 좀 안 돼 있고 아니면 마지막 근무자한테 연락해서 이것 좀 수정해달라고 하든가 이것 정도는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교육 자료 이쪽에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일로 전화하셔서 이런 수익 범위를 이번 장에 돌릴 때 6월 말 7월 달에 그 수익을 못 내셨다면 이번 달에 돌릴 때 수익 범위를 좀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그 삼성전환도 교육까지 다 해드리고 나서 이거를 땡겨서 보시면 아래 꼬리 윗꼬리 다 잡혀 있잖아요. 그 몸통과 아래 꼬리 윗꼬리 다 하면 이것도 장족형의 도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추세가 한 방향으로 세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8월 8일입니다. 예? 결국은 이 8월 말 9월 달 기준에 63,900원까지 찍고 올리는 거예요. 그럼 패턴상 월봉 기준에 단 한 차례도 차익 실현이 안 나와요, 사실. 월 초에 하락 장악형이 떴더라도 다시금 돌려서 다시 추세 강화가 나온 거예요. 물론 9월 달에 또 무너지면서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하락 장악형입니다. 하락 장악형이 맞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되돌릴 수 있다라는 기대 요인을 좀 가지고 있었죠. 되돌릴 수 있다. 저게 이제 한 5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기준입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근거의 기준에서 이 화면들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게 방송 화면에 있는 건가요? 차트도 분명히 만든 게 있어요. 그리고 방송 화면 이 정도로 나온 거 말고, 있다니까 설명한 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방송 원고에 있을 텐데 주말 방송 원고 없네. 그 방송 원고 리스트를 한번 좀 줘보세요. 한국항공우주를 가지고 나간 날이 없나요? 그 내일장 공략주 불기둥 이거 말고 방송 종목 중에 방송을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에 있어서 했든 못했든 한국항공우주를 만든 날이 있을 텐데 그 방송 나간 화면의 기준이 아닌 그죠? 분명히 있을 텐데 잠시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를 보시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영상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27일 이전 거 27일 이전 거 27일 이전 거 22일 여기 역순으로 돼 있네. 잠시만 제가 볼게요. 없나요? 방송에 히든이나 뭐 이런 종목이 아닌 그러니까 방송에 안 나갔더라도 방송으로 갖고 나간 날짜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있는지. 있는 것 같은데 21일 날 항공항공 우주가 있네요. 21일 날 원고에. 그죠? 21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없나요? 21일 이후에는 22일, 23일. 21일자 한국항공 우주 나와 있는 원고를 한번 줘보세요. 21일자 저한테 있나 원고가?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저 그 수급 범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21일자 원고 한번 줘보세요. 아까 보니까 있더만 21일자에 그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 이쪽 화면에 없고 저쪽 컴퓨터에 제가 올려드린 게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게 또 하필이면 21일자가 이쪽에는 없네. 이쪽 컴퓨터에는. SM 20일자에 SM 그다음에 21일자가 저 빠꾸나 있나? 20일 종목이에요? 20일 종목이고 우리 그 컨텐츠 방이나 임직원 방에 한국항공우주 차트자 올려놓은 거 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내가 분명히 해놨어. 근데 지금 이쪽 컴퓨터가 없어서 제가 없나 보다라고 착각을 한 거고 분명히 있어요. 그 차트가 더 자세히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해서 방송도 히든 종목에도 가져갔어. 히든 종목 항공우주의 히든 종목도 다 끄집어 내보세요. 응? 다 끄집어 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뭐 지금 오늘 제가 다시 보여드려도 되긴 하고 이게 25일자인가요? 25일자에 25일쯤에 컨텐츠 방이나 임직원 방에 올라온 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차트 부분에 한국항공우주를 저 차트를 분명히 제가 그려서 캡처를 해서 드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올려드린 걸로. 근데 지금 카톡도 이쪽 컴퓨터에서는 지금 오픈이 안 된단 말이야. 20일, 25일 뭐 이런 날짜에 LG노텍이고 한국항공우주는 어디 있을까? 요건데 이때는 아마 여기는 차트가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월봉하고 주봉을 둘 다 해가지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월봉, 주봉 둘 다 해서 올려놨어. 5%그 차익 실현 범위 기준까지.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요 그림도 있잖아요. 요거 주봉. 응? 요 그림도. 요 그림도 그려드렸고 이 그림 이전에도 또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그려드리지 않고 더 자세하게. 그래갖고 이 영상을 찍은 내용이 있어. 20일자 장중에 영상이 있겠지. 이게 지금 20일자 장중에 잘라서 올려드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9월 20일 날짜에 영상 찍은 게 있겠죠. 여기 있네. 잠시만요. 같이 꺼내서 볼게요. 그 영상은 이미 들어가 있고 그럼 영상이 있으면은 저 차트가 있겠지. 당연히. 요 차트 말고도 더 자세하게 해드린 게 있거든요. 보시자고요. 20일자하고 21일자 야간에 한 것까지. 지금 여기서 그럼 이 화면을 캡처 뜨면 되지. 여기서 그림 이렇게 그려드리죠. 이렇게 해서 왜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인지요. 48,000원 기준 잡아놨고 맨 마지막 마지노선을 45,000원을 잡아놨어요. 저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지만 수급 범위 기준에 이렇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거 지금 복사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 내용 말고도 또 있단 말이지. 저렇게 그려드리기 전에 그 전에 한번 그려드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저 수급 범위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세히. 그래 주봉하고 월봉하고 다 설명드리고 그 차트를 지금 방금 원고에 있잖아. 그대로 다 올려드렸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 방송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21일자도. 저 화면이 중요해요. 저 화면이. 이렇게 해서 요 방송 화면 지금 우리 PPT에도 있나? 있는데 제가 잘 못 봐서 지금 착각을 한 건가?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런 화면까지 다 그려드렸단 말이야. 그죠? 이런 화면까지 20일 날. 다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새벽에. 그렇게 하고 그거를 아예 잘라서도 드렸어요. 아예 잘라서도. 그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좀 차트.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내용 부분을 이 정도로 뭐 던져놓는 그림 저런 그림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이번 달 그 월봉 9월 20일자의 기준인데 저희가 이제 한 4만 5만 원 이탈되는 뭐 그런 자리인 것 같고 20일자 기준 20일자면 얼마예요? 5만 1,200원 그리고 23일에 이제 5만 원 이탈되는 범위 그리고 그 이후에 분명히 장중에 종목 AS를 잡아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을 것 같아요.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의 이건가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월봉 그리고 이제 주봉 기준에서는 갭하고 누적 수급에 대해서 이게 5월 2일입니다. 주가가 얼마였냐면 이제 4만 6천 원대 그리고 이제 갭이 발생된 구간은 4만 4천 원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다 설정을 해드렸었죠. 5월 25일 그리고 6월 7일 5만 원대 이제 초반 중반까지 그러고 나서 6만 원까지 7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6만 원 찍고 또 밀려 내려올 때에 누적 수급 설명드리고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갭에 대해서 이 갭도 우리나라에는 이 두 가지뿐이 안 나와요. 돌파 갭과 급진 갭. 그러면서 이제 그 금융투자협회에서 해놓은 게 중간 갭 부분 측정 갭이라고 불리고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중의 모든 도서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훔쳐다가 자기 거인 양 써놓고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렇으면 자기가 쓴 그림에는 목표 주가 이렇게 설정하십시오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 어느 도서에도 없습니다. 왜? 금융투자협회에서 여기까지만 딱 써놨거든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결국은 윤정두가 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건 윤정두가 만든 거예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아 드리고.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게 5만 5천 원, 6만 원, 그죠? 주봉 갭에 5월 25일 날 잡아드린 이거 다 넘겼고 그 다음에 6월 7일 날 6만 1천 원, 8만 1,500원 이건 매집에 대한 거고 밑에 6만 2천 원, 7만 원, 6만 2천 원 넘겼고 그리고 7월 25일 날 일본 갭에서 5만 6,500원, 6만 1,500원 2차 목표 주가 다 넘겼고 그렇게 해서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 지금 이게 이제 뭐 7월 4일 날의 주봉인 거고 이게 8월 6일 날의 주봉인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수급이 한 단계 더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설정을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5일 매직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그다음에 9월 20일자 이 9월 20일자의 이 화면 말고 결국은 21일자 방송 화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없나? 21일자의 방송이 그게 안 나가는 건가? 시간이 애매해서 그래서 케빈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흐름에서 이 줄을 두 개를 그어드렸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20일자 방송하면 몇 개 더 자르든지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방송을 갖고 나간 화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히든 종목에도 분명히 갖고 나왔어요. 히든 종목 지금 다 꺼지면 한국항공우주 히든 종목 연봉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이 나는데 연봉만 있는 게 아니라 주봉 월봉에서 이거를 그려서 갖고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아까 20일자 그걸 다시금 보시면 돼요. 20일자 다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설명을 드려야죠.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올려드리면 정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안 해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이렇게 헤매는 거죠. 20일자에 조금 전에 그 방송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더 잘 나와 있는데 57회차 뭐 새로 만들죠 뭐 옛날 거 있으니까 옛날 거 찾고 방송하면 찾고 뭐 요 내용인데 요게 지금 똑같은 차트인가요? 네, 똑같은 차트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방송에는 안 갖고 갔나? 이게 안 나왔나 방송에? 요게 이제 조금 전에 하여간에 요건데요. 요거 다시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다시. 그리고
20일자 방송화면에서 더 설명 쭉 해놓은 거고 찾아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에서 이제 9월 28일 어제 기준이죠. 어제 기준에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 있고 요 흐름인데 이걸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8월 26일까지의 기준에서의 뭐 한국항공우주의 화면인 거고, 빼버리죠. 이거 이렇게 해서 8월 26일자 이건 빼고, 지금 이제 9월 28일자 어제까지 기준에 현대글로비스 가린 거는 이게 블록될 물량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은 5월 20일부터 이제 실질적인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따지면은 8위, 현대글로비스 빼고 나면 7위. 그러니까 12월 21일 이후에 가장 많이 쌍끌이 매수한 종목 몇이요? 7위가 됩니다. 7위.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그 매직 규모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1,000만 주예요. 9,700만 주짜리에 1,000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 넘어요. 그럼 50% 정도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일까지 기준에서 보시면은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쉽게 물량을 내놓는 쪽은 아니죠. 일단 뭐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가 이제 좀 변동성 매매를 하는 쪽이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가 4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8,000원이니까 어제 종가로 따지면 할인율이 형성이 된 거예요.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6월 달에 1차 목표 주가 61,000원 이렇게 잡아드릴 때 다들 정신 나갔네 했을 수 있어요. 결국 넘기죠. 그리고 지금 8월 29일 날 주가 이제 한참 탄력 받고 있을 때 기준에서도 얼마요? 7만 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요 이제 그 일봉에서의 7월 25일인데 수급 범위와 갭에 대한 설정 범위,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올려줬는데, 그러니까 이 화면 말고 이거 원본으로 제가 분명히 올려준 게 있는데, 한국항공우주를 20일부터 그 이후에 한국항공우주 그 종목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방송에. 내일장 공략주, 오늘장 공략주. 그 화면을 다 찾아보세요. 뭐 연봉만 갖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 주봉하고 월봉을 갖고 나간 날이 있다고. 응? 방송에 나갔든 안 나갔든 원본에 있다고. 있으니까 그 원본 파일을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뭔 소린지? 내일장 뭐 상한가 따라잡기 그 화면에, 예? 종목 갖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 화면에 있다고. 연봉 말고 주봉, 월봉 제대로 차트 그려놓은 거, 월봉에 하나, 주봉에 하나, 주봉 하나, 월봉 하나가 있어요.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어찌됐건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다 설정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다시금 여러분들께 주봉, 월봉으로든 잘라 드릴게요. 어젠가도 분명히 제가 장중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젠가 아닌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리면 되죠 뭐. 그렇게 해서 시장이 무너져서 같이 깨져 내려간 부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수급 범위가 이 수급 범위가 여기서 이제 그림을 다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제 5만 원 넘기러 가고 있죠. 지수는 1.14까지 형성돼 있고, 자 지금 딱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누적적인 수급은 지금 어찌됐건 10% 누적이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라는 누적 수급이 맨 처음 형성됐을 때가 요 자락이잖아요. 10% 왼쪽으로 잡아놓는다. 10% 누적 수급이 형성된 게 요 자락이고, 딱 그 위치에 다시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더 들어가고 이제 그 고점 넘긴 건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15%의 매집이 진행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 10%가 이제 매수가 됐잖아요.
10% 매수가 됐고 매집이. 그리고 이제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집을 한 건데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매수가 이만큼 더 들어오면서 결론적으로 요자락의 주가가 형성이 된 거죠. 요자락의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손바뀜이. 매수매도 매수매도 손바뀜이. 그래서 저가에 산 물량이 이 고점에서 나간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 그리고 다시 이 위에서도 매수를 한 물량이 있을 거고. 그럼 결국은 이제 5%라는 적지 않은 물량이 나갔는데 5% 나가면서 주가가 뭐 이만큼 밀린 거 아닙니까 지금? 5% 빠져나가면서 이만큼 밀린 겁니다 주가가. 여기까지. 시퍼렇게 파란색으로. 그 여기까지 이제 5% 빠져나가면서 밀린 건데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나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48,000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단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이제 요자락까지를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기준에서 48,000원 정도 수준이 뭐 한 요 정도 예를 들어서 요 정도까지를 평균 단가니까 요 정도까지가 이제 평균 단가니까 요 평균 단가 수준 더 밀려 내려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1, 2%, 2, 3%가 아니고 또 시가총액 1, 2천억 또 5천억 1조짜리가 아니고 5조에 달하는 종목의 기준이기 때문에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점은 훼손이 되더라도 경험칙상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10%를 소형주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때리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이제 뭐 1조를 넘겼다 다시 이탈되고 그런 과정이 놓여져 있는데 이 수급 범위가 5% 나왔지만은 밑으로 뭐 와장창 집어던진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가 물량이 이 정도. 저가 물량이라는 게 지금 그 평균 단가 대비해서 밑에서 산 물량이 얼마 10%잖아요. 그 10%가 그냥 다 나갔다고 치면 5%는 나간 거고 위에서 한 5%는 손바뀜 됐다고 치면 지금 평균 단가 이상에서 다들 갖고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하여간에 굉장히 뭐 길게 녹화가 돼 버렸는데 이렇게 해서 주봉의 수급 범위 그리고 지금 아직도 못 찾았나요? 그냥 그걸 다 줘보세요. 그러면은 연봉뿐이 없어요. 9월 20일 이후에 지금 거래일수는 몇 거래일이죠? 방송도 몇 개 없었잖아. 9월 20일 이후에 9월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6일, 27일, 28일, 29일까지 방송이 있다고 치고 9개 방송 원고에서 불기둥 종목으로 넣어놨던 연봉만 갖고 간 게 아니니까 그거 다 끄집어 달라고. 그게 시간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못 알아들은 건가? 영상 끝내놓고 그럼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주봉 기준이 되는 거고 일본 기준에 글쎄요 뭐 지금 위치에서 이제 고점에서부터 너무 한 방에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지금 얘기 들었으면 답변을 주든가. 예? 모니터링 아무도 안 해요? 일본 기준에서 요자락에서 이제 이평선 부분을 21선까지 좀 열려 있거든요. 일봉 장 끝나고 일봉은 뭐 자르죠. 뭐 주봉 하나 잘랐으면 된 것 같아요. 월봉에서도 여기도 이제 뭐 돌릴 수 있는 위치로 일봉하고 월봉 좀 잘라주세요. 일봉은 9월 이후로 잘라주시고 월봉은 21년 10월 이후로 자를까요? 월봉은 10월 이후로 평상시 자르던 월봉 길이만큼 잘라주세요. 그렇게 하고 연봉도 이제 빠르게 이 꼬리 부분을 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움직임 충분히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매직 계산기 부분의 요 흐름 부분은 나중에 설정을 할게요. 지금 할까요? 아까 올라가 있었으니까 뭐
텍스 전략도 요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길게 녹화됐는데 예, 어수선하게 녹화를 해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일단 어찌됐건 전체 뭐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1.16% 이제 반등인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91%가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서 뭐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이런 장이 있어 말 같지도 않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이거 진짜 뭐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1조 2천억 차이예요. 만약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더 올라오면 하이닉스가 4위로 밀리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응? 말 같지도 않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로직스 빠지란 얘기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너무 저평가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야, 이건 아니다. 얘 시가총액 수준으로 하이닉스가 밀려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